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광주 동구남구가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그런 피해 소식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만 여러 가지 사각지도 또한 존재합니다. 시급히 국회에서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은 협동조합 방식의 전세 피해 구제 사례를 발표하고 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위원 이주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례 및 제도 개선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하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실망하여 피해 당사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능한 대책으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정부 대책으로 피해의 구제는 더뎌지고 고통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정부의 실질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 실망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자력 구제에 나섰습니다. 화성시의 악성 임대인은 2020년 무렵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무책임하게 300명이 넘는 임차인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2023년 초까지 계속 집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을 세입자, 임차인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집을 이전받게 되면 전세대출을 갑자기 갚아야 하고 이후 결혼이나 이직으로 이사가야 할 때 이사를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방식의 해법으로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1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된 피해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유형이 다 다르고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다릅니다. 이렇듯 전세 사기 피해는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동탄 지역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려고 결성한 협동조합 방식의 해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구 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둘,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협동조합은 무능한 정부 대책을 넘어 더욱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해결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21명 조합원 중 현재 5명이 피해를 치유하였습니다. 5명의 조합원은 피해 금액 6억 5,100만 원 중 5억 7,420만 원을 돌려받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5명의 전세사기 피해 금액의 88.2%가 복구된 겁니다. 실제 정부의 대책에 따른 경공매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의 70% 이하 복구받아도 많이 받는 건데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협동조합을 탈퇴하게 된다면 출자금으로 전환된 6,396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으며 피해액의 93.57%까지 회복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협동조합의 피해 치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임차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현재 제도조차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낸 취등록세만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전세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에게 세금은 이렇게 알뜰하게 걷어놓고 보증보험 문제나 보증금 감액을 위한 대출 등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길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층접수센터 센터장 권지웅입니다. 앞서 들은 사례와 같이 민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정부가 그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지금 이 시간까지 구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들은 10,000명이 넘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0건입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피해자들이 정책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 고문을 한다는 이야기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했습니다. 급하게 통과된 법이라서 법안이 통과될 때도 피해 현황이 어떤지 파악하지 못했고 충분히 수기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해 정부안을 받아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여야 모두 부실한 입법이라는 걸 인정하고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선하기 이전에 선행 조건으로 피해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없는 채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층접수센터는 지난 9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조사 촉구를 요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 세대입니다. 스스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대출금을 갚느라 2가지, 3가지 일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시위할 시간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1인 시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만나야 합니다. 피해 조사 실태도 조사해야 하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법안 개정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구제, 후구상권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대구 신탁 사기 등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로 개정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